주산전화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서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HMM 살펴보면요. 가열건에 대한 부분, 가열건에 대한 부분에서 슈팅이 있었고, 그러다가 눌려주고 하락에 대한 부분. 한 3거래일, 요거는, 얘들아, 흑산병이라는 캔들인데, 요런 부분에서는 또 이론과 실전이 다르게, 다시 한번, 11선에서 이렇게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는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 외국인형들이 그 해운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계시고, 해운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업되고 있는 사상 최고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면요. 신영 누나가 얘기하는 하반기 벌크선 운임 저고점 돌파할 것이다. 대한해운보다 패노션이 수혜. 자,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거가 되겠죠. 글로벌 해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런 어떤 부분. 결국에는 지금까지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세가 가파라졌고, 이제는 벌크선의 운임에 본격적인 상승할 것이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신영윤아가 얘기하는 게, 컨테이너 선사가 발주한 배는 2023년가에 가서야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 해상 운임 강세는 내년까지, 연들아, 내년까지, 와 진짜 내년까지. 얼마 좋아요, 연들아. 그럼 내년까지 상승하면 우리 HMM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지난해 해상운임의 상승을 주도하는 선종은 완성품을 싣는 컨테이너 선이다. 자, 지난해 1분기 컨테이너 선 운임은 전년 대비 385% 급상승했고요. 컨테이너 운임은 우상향을 지속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쵸. 하지만 벌크선 운임은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할 가능성, 농산물과 첨가성, 원자재 수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벌크선 운임은 임계치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3,000포인트 넘어섰대요, 보면. 그러면서 하반기 벌크선 운임 지수의 새로운 고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수년간의 구조조정을 거친 벌크선, 그러니까 수년간은 거의 뭐 해상 뭐 벌크선 뭐 이런 어떤 부분도 거의 한 10년 넘게 이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뭐 하면 10년 기다려야 돼, 보면. 주식이라는 게 고통이야, 형들아. 10년 동안 기다리는 그 인내를 생각하면 5만 가지 인내가 다 필요하죠. 진짜 힘들어요, 주식이라는 게 보면. 근데 최고가 되잖아, 보면. 자, 컨테이너 선과 달리 발주를 늘리지 않아 2023년대도로 인도될 배가 없어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 자, 선박 시장의 공급과 화물 간의 수급 불균형으로 구조적인 그 운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 국내 시장에서 해운사 4곳 중 벌크 선사 페노션과 대한해운, 해운이고 뭐 이런 부분이 됩니다. 보면 축포, 형들아, 부활의 백고동, 야 급등의 백고동,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죠. 국내 1위 해운 한진해운이 파산했었던 장기 침체 5년 만에 희소식. 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뛰어넘은 매출이 85% 늘어난 2조 4천억 달성하면서 결국에는 물동량 폭증과 맞물려 호황기에 진입했다. 와, 참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보면 위기가 기회인 게 분명히 나와주는 그런 어떤 사이즈가 되는 거면 이게 신기한 거야, 보면. 현들아,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의 어떤 자비가 시장에서 좀 퍼져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가요? 좋았어.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HMM 백고동의 어떤 호황기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봤었던 신영 누나가 내년까지 또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장기 침체 힘들었지 보면. 장기 침체 이후에 좋아지는 1분기 창사일의 최대 분기. 야, 창사일의 최대 분기. 저의 인생의 최대 분기는 언제까지 될까요? 참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현들아 커피 한잔 해요. 커피 한잔 하고 잘 돼야 돼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조금 많이 쉬었네. 많이 쉬었고 여기에서 그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부분은 형들아 매도세에 대한 부분 매도세에 대한 부분 매수세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와 매수세의 치열한 공방 이후에 결국에는 형들아 반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셔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다시 좋아질 때가 오겠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부분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지금의 힘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형들아 항상 그 최고가 되어야 돼. 보면 최고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 이 부분 앞으로의 해운업이 더 해상 운임이 더 높아질 거고. 자, 에디세이 코타가 얘기했다, 형들아. 호가 단말기를 놓는다는 거는 책상 위에 슬롯머신을 두는 거와도 같다. 슬롯머신. 결국 하루 종일 그 가격, 기계에 매달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HTS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 종일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장이 끝난 뒤 가격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 전형적인 트레이더형이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은 내 실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성공의 비밀이다. 내 실수를 알고. 이 말이 뭘까요? 보면 소로스 형이 얘기했던, 소로스 형이 잘 나갈 때는 막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하면서 박살냈었던 그 희열이 있고, IMF 때도 소로스 형이 공격했다는 뭐 얘기가 막 있었죠. 보면 그런 어떤 소로스 형이 얘기한 게 내 실수를 하는 게 내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으면 기억. 자, 이런 어떤 부분. 근데 틀리면 많이 아프죠. 보면 주식시장에서. 그쵸?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주가를 올리면서 형들아 이런 어떤 에너지를 모아갔었던. 근데 이 지금 슈팅은 형들아 밑단에서 잡았던 우리 최고의 형들, 감각이 좋은 형들의 영역이지. 지금은 새로 진입, 이거는 좀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 다시 누르고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 이후에 음봉이 떴지만 여기에서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점이 하단선에서 힘의 균형점, 하단선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재차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뭐 지수도 좀 다시 한번 랠리의 어떤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보면. 오늘은 좀 약간 중립으로 봤는데, 시장이 강하게 올라주네요. 보니까. 네, 요런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결국엔, HMM, 하방에 대한 부분, 형들아, 요런 지지라인선과 지지라인선, 상방은 이런 어떤 전고점 돌파.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가격선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